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충청북도가 지난해 전국 처음으로 도입한 의료비 후불제 신청자가 800명을 넘어섰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기존 취약계층과 65세 이상 도민에 이어 다자녀 가구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럴 경우 충청북도의 자체 예산으로 도민 절반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지난해 전국 처음으로 충북에서 도입된 의료비 후불제. 시행 1년 8개월 동안 도민 869명이 신청했습니다. 기초수급자 361명을 비롯해 65세 이상 346명, 장애인 111명, 국가유공자 38명 등입니다. 신청이 가능한 14개 질환별로는 임플란트 687명, 척추질환 47명, 치아교정 44명, 암 6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원금을 제때 나눠내지 못한 신청자는 6명으로 충청북도는 지금까지 대납 이자와 손실금 명목으로 7천만 원의 예산을 썼습니다. 연금이 한 2, 30만 원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취약계층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도 한 4, 50만 원 나올 때 그런 돈으로 이제 납부를 할 수 있으니까 상당한 부담을 좀 덜게 되는 거죠. 충청북도가 다음 달부터 의료비 후불제 신청 대상을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로 확대합니다.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는 부모와 자녀 모두 14개 질환에서 최대 300만 원을 3년간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 대상자에 다자녀 가구가 포함될 경우 충북 도민의 절반인 81만 명이 의료비 후불제의 우산 아래로 들어오게 됩니다. 의료 후불제의 대상을 500만 원, 10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문제, 또 신용에 문제가 있는 분들께도 확대하는 문제 등을 포함해서 충북 도민들이 다 의료 후불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 후불제는 청주시가 불참을 선언한 초다자녀 가구 지원 사업이나 결혼, 임신, 출산, 가정, 대출이자 지원 사업과 달리 충청북도 자체 예산만이 투입돼 도민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충북에 본사를 둔 유일한 대기업인 에코프로의 이동채 전 회장이 오늘 광복절 특사로 사면됐습니다. 그동안 구명에 앞장섰던 지역 경제계는 환영했고 충청북도도 진척이 없던 오창 R&D 센터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최연석 기자입니다.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이 광복절 특사 대상에 최종 포함됐습니다. 지난해 5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영어에 몸이 된 지 16개월 만입니다. 지역 경제계는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이 전 회장의 부재로 의사결정 지연과 투자 규모 축소 등 지역 경제에도 한파가 우려돼 구명운동을 벌여왔기 때문입니다. 장기적인 어떤 성장 프로젝트들이 탄력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더불어서 우리 충북 경제 모든 사람들의 여망인 경제 발전도. 충청북도도 그동안 답보 상태였던 현안 해결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동안 토지 보상가 문제로 1년이 넘도록 진척이 없는 에코프로 R&D 센터 신축 사업이 어떤 형태로든 속도를 낼 것이란 판단입니다. R&D 센터는 이전 회장의 의지가 반영된 프로젝트로 분산된 연구시설과 인력을 모아 오창 단지 내 14만 9천 제곱미터 부지에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투자액만 3천억 원, 고용 인력은 1,000명에 달해 2차 전지 관련 사업 연구 개발에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아왔습니다. 단순한 제조 공장에서 R&D 기능까지 있는 단지로 만들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R&D 파크가 빨리 진행되면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건 맞습니다. 에코프로는 충북에 본사를 둔 유일한 대기업으로 9개의 계열사와 직원 3,600여 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CJB 최연석입니다.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 충북에서 올해 첫 온열 질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1일 오후 4시 20분쯤 제천시 봉양읍의 한 주택 뒷뜰에서 50대 A씨가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어제 오전 숨졌습니다. 충청북도는 A씨의 사망 원인을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으로 분류했습니다. 지난 5월 20일부터 현재까지 도내 온열 질환자는 모두 134명입니다.
도내 유일의 상급병원인 충북대병원 응급실이 내일 오후 2시부터 모레 오전 8시 30분까지 운영을 일부 중단합니다.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면서 응급실은 전문의 6명으로 운영돼 왔지만 전문의 2명이 각각 병가와 휴가로 빠지면서 일시적으로 24시간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권역외상센터와 소아응급은 정상 진료합니다. 청주 시내버스에 연료를 주입하는 천연가스 충전소에 충전 대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충전소 한 곳이 변압기 고장으로 운영을 중단하면서 벌어진 일인데 다른 충전소에 시내버스들이 길게 늘어서면서 제 시간에 운행을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청주 미평동의 천연가스 충전소입니다. 입구부터 충전을 기다리는 시내버스들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긴 행렬은 큰 대로변까지 이어지고 도로는 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지난 11일부터 버스 충전소 한 곳이 변압기 고장으로 운영을 중단하면서 다른 충전소로 버스들이 몰린 겁니다. 청주 시내버스 470대 가운데 75%가 천연가스를 연료로 쓰고 있지만 충전소는 미평동과 용정동, 비하동 3곳뿐입니다. 버스 한 대를 충전하는 시간은 넉넉 잡아 10분 정도지만 평소보다 50여 대 이상이 몰리게 되면서 제 시간에 운행을 하지 못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12시 10분 차인데 잘못하면 그것도 빼먹을 수 있다는 얘기지. 또 어제도 왕복으로 빼먹었는데 오늘도 빼먹을 수가 있다는 얘기. 부족한 연료 때문에 폭염에도 에어컨을 제때 틀지 못한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에어컨을 마음대로 못 틀어 운행할 때 연료가 부족해서. 문제는 이런 사태가 단시간에 해결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고장난 변압기를 교체 제작하는데 최장 40일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청주시는 일단 충전소 운영 시간을 1시간 연장하고 임시 변압기를 설치해 불편을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신규 설치가 그나마 20일 정도 걸리고 지금 고장 수리하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해서 임시로 변압기를 설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검토 방안을 좀 얻었어요. 또 충전소 운영 중단 장기화에 대비해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낮 시간대 버스 배차 간격도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장기 미집행공원으로 머물러 있던 충주 호암 근린공원이 충주 시민의 숲으로 모습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1단계로 기후 대응 도시숲을 개방한 데 이어 내년에는 바람길 숲을 선보일 예정인데요. 충주 시민들이 직접 기부한 나무로 시민 참여의 숲도 조성해 의미를 더할 전망입니다. 안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56년 공원 부지로 계획된 충주시 호암 근린공원 일대입니다. 5년 전 당시 호암 근린공원 내 미집행 지역으로 남은 곳은 약 20만 제곱미터.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부지 용도 변경을 기대한 토지 소유주들의 반발도 있었지만 충주시는 원래 목적인 공원 조성에 속도를 냈습니다. 충주 시민의 숲 1, 2단계 대상지 11만 제곱미터 가운데 1단계 구간인 기후 대응 도시숲이 1년간의 준비 끝에 지난달 개방했습니다. 기후 대응 도시숲은 미세먼지 차단을 위해 나무를 1헥타르당 1,800그루 정도로 빽빽하게 심은 게 특징입니다. 은행나무와 대왕 참나무, 메타세콰이아로 숲길을 만든 삼색 트리 테마로드와 4,000제곱미터 규모의 느티나무 잔디 광장도 갖췄습니다. 일단 운동하기 좋고요. 저녁 때 산책 나온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산책하기 좋고, 그리고 또 환경도, 공기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좋고요. 충주시는 1단계 사업에 이어 2단계 시민의 숲을 내년까지 조성하기 위해 바람길 숲을 주제로 설계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중 일부는 시민들의 기증나무와 모금으로 조성한 시민 참여형 숲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 도시숲을 통해서 열섬이 완화되거나 그 온도가 낮춰지는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고 시민들이 모여서 산책과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좋은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충주시는 시민의 숲과 함께 순차적으로 주차장과 매점 등 공원 편의시설 확충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경남 양산 신도시의 넓은 유수지에 수생식물인 가시연꽃이 만개했습니다. 쉽게 볼 수 없는 멸종위기종인 가시연꽃의 도심 군락지가 많은 이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KNN 김동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산 신도시의 범어 빗물 펌프장입니다. 빼곡하게 뒤덮은 수생식물로 유수지는 초록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빗물 펌프장 수면 위로 원형으로 펼쳐진 넓은 잎에 억센 가시가 돋친 꽃은 바로 가시연입니다. 가시연은 수심이 낮은 저수지나 연못에서 자라는 한해살이 풀로 멸종위기 2급 야생식물입니다. 수면 위에 떠있는 넓은 잎이 유수지 전체를 뒤덮으면서 마치 들판인 것처럼 착각이 될 정도입니다. 수심 1m 정도의 이 유수지에서는 2년 전부터 가시연이 저절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일부 개화가 시작해 올해는 꽃들이 만개했습니다. 흔치 않은 풍경을 보러 나온 시민들과 사진으로 남기려는 작가들의 발길도 이어집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 가시에서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꽃이 핀다는 거는 너무 신기하고 진짜 볼 때마다 너무 좋아요. 큰 개체는 잎의 지름이 1m가 넘고 보랏빛 꽃은 낮과 밤에 따라 피고 지길 반복합니다. 양산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만들어진 빗물 유수지는 4년 전부터 데크를 만들고 시민 개방을 위한 공원화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수위를 유지하는 건 1m 이하에서 제도적이면 운영하려고 그리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가시 연꽃이 자생하기에는 좋은 상태가 유지될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가시 연꽃의 꽃말은 그대에게 행운을 입니다. 멸종위기종 가시 연꽃이 도심 속에 만개하면서 많은 이들이 행운을 품고 있습니다. KNN 김동환입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2025학년도 수능부터 진천교육지원청을 시험지구로 추가해 충북에서 총 5개 시험지구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진천 시험지구는 진천군과 괴산, 증평군, 음성군을 관할합니다. 이번 조치는 진천을 관할하던 청주 시험지구의 수험생 수가 너무 많아져 수능 관리에 어려움이 가중돼 왔기 때문입니다. 최근 충청북도 산하 기관장들이 잇따라 비위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가운데 김영환 지사의 인사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충북참여연대는 성명을 내고 이번 사태는 김 지사의 인사와 공직 기강에서 비롯된 문제라며 김 지사의 책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도 김 지사의 인사 검증 시스템에서 비롯된 문제라며 김 지사의 사과와 시스템의 재정비를 요구했습니다. 현재 맹경재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은 혁신특구 참여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으며 윤석규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은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국민의힘 충주의 이종배 의원이 일명 김오중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이종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음주 사고 이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술을 더 마셔 당시 알코올 농도를 특정할 수 없게 하는 술타기 수법을 처벌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술을 추가로 마시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었는데 술타기 수법 처벌 규정과 함께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 처벌 조항을 기존 6년 이하 징역에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수정했습니다. 청주국제공항이 역대 1일 최다 이용객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여름휴가 기간인 지난달 25일부터 18일 동안 하루 평균 14,600여 명이 청주공항을 이용했으며 지난 10일 하루 이용객 수는 역대 가장 많은 15,748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주공항의 올해 국제선 이용객은 지난해보다 86.2%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내선을 포함한 전체 이용객 수도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제천시의회가 한방바이오진흥재단 최명현 이사장 후보에 대해 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제천시의회는 지난 9일 첫 인사청문회를 통해 최 후보자의 재단 업무 이해도와 직무 수행 능력이 있다고 보고 적격 판정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제천시 집행부에 송부했습니다. 최 후보자는 다음 달 1일 7대 한방바이오진흥재단 이사장에 공식 취임할 예정입니다. 쌀 소비 확대를 위한 라이스모닝 릴레이 챌린지가 충주시청에서 열렸습니다. 라이스모닝 챌린지는 농협충북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아침밥 먹기 캠페인으로 올바른 식습관 확산과 쌀 소비 촉진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에 이어 세 번째 주자로 참여한 조기령 충주시장은 지역 농축협 관계자들과 함께 출근 직원들을 대상으로 우리쌀 가공품을 전달했습니다. 공장 신축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철제 구조물에 맞아 숨지며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옥천경찰서는 오늘 오전 7시 50분쯤 옥천군 옥천읍의 한 공장 신축 현장에서 70대 A씨가 7m 높이에서 떨어진 철제 구조물에 맞아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철제 구조물을 크레인으로 옮기던 중 사고가 났다는 현장 관계자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음성군이 인근 안성시 소재 축사에서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조병옥 군수는 오늘 긴급 상황 판단 회의를 열고 관내 소 사육 농가 일제 방역과 럼피스킨병 감염 매개 모기에 대한 구충 작업 등을 논의했습니다. 럼피스킨병은 일종 가축 전염병으로 소의 피부 결절 등을 유발하는 만성 바이러스성 질병입니다. 충청북도 내수면산업연구소가 대청호와 달천변에 토종 어류 치어 13,500마리를 방류했습니다. 방류 어종은 대농갱이와 버들치, 동자개 등으로 연구소는 지난달 2,500마리를 방류한 데 이어 오늘 11,000마리를 추가 방류했습니다. 연구소는 토종 어류 복원과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치어 방류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도로에서 올해 첫 온열 질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다 보니 온열 질환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건강관리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